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요.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게 다행이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건강?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뭐가 건강해. 새벽 5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낡은 시계가 4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몸은 이미 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넘게 새벽에 일어나다 보니 알람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스위치를 올렸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지자 5평 남짓한 원룸이 드러났습니다. 부엌이라고 하기엔 너무 작은 공간, 화장실 문 하나, 그리고 이 작은 침대가 전부였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들뜬 채로 벗겨져 있었고 천장 모서리엔 곰팡이가 검게 번져 있었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서려는데 뼈마디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허리를 펴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작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여인의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머리, 깊게 파인 주름, 그리고 생기 없는 눈빛. 언제부턴가 거울 보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녹물이 섞여 누런 빛을 띠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말했지만 원래 오래된 집이 그래요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월세 40만 원짜리 집에서 뭘 더 바라겠습니까? 옷장에서 청소 일을 할 때 입는 옷을 꺼냈습니다. 낡은 추리닝 바지와 후드티, 몇 년째 같은 옷이었습니다. 새 옷을 살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새 옷을 사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보겠습니까? 가방에 물병과 점심으로 먹을 김밥을 챙겼습니다. 어젯밤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편의점 김밥이 1,000원이라지만 그것도 아까웠습니다. 밥과 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는데 왜 돈을 쓰겠습니까? 작은 보온병에 미지근한 보리차를 담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사치였습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 통장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잔액은 32만 원. 월세 내고 나면 마이너스 8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청소 일당 7만 원이 들어와야 마이너스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3층에서 젊은 여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여자는 슬쩍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사를 건넬까 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귀찮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거리엔 아직 사람이 없었고 가로등만이 쓸쓸하게 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전엔 택시를 타기도 했지만 이젠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거리가 이렇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으니까요. 저 모퉁이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사 먹기도 했고 저기 약국에서 소화제를 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자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노인 무임승차를 할 수 있었지만 새벽 첫 차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1200원을 카드에서 긁었습니다. 빈 버스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직 잠든 도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30분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대형 쇼핑몰 앞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한 지 3년째였습니다. 건물 뒷문으로 들어가 직원 통로로 향했습니다. 좁은 복도를 지나 지하 탈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탈의실엔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나이 지긋한 여성들이었습니다.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눈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침부터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사물함에서 청소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회색 유니폼에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머리에 두건을 썼습니다. 백발이 다 드러나면 더 늙어 보이니까요.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나마 이곳에선 젊은 축에 속했습니다. 오늘 3층 화장실 청소 집중해서 해주세요. 어제 손님이 토한 데가 있대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잃으면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으니까요. 청소 도구를 챙겨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 로비부터 청소가 시작됐습니다. 넓은 대리석 바닥을 걸레질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드나들기 전에 끝내야 했으니까요. 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허리를 펴고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 손에 커피를 든 젊은이들, 모두 바쁘게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엔 생기가 있었습니다. 목표가 있고 미래가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얼굴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언제부턴가 거울을 보면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언니, 잠깐만요. 뒤돌아보니 같은 팀 동료였습니다. 70이 넘은 분이었는데도 이곳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허리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우리 나이에 이 일하는 거 쉽지 않죠. 근데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하 휴게실로 내려가 가져온 김밥을 꺼냈습니다. 동료들도 하나둘 모였습니다. 모두 싸온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구내식당 밥이 5,000원인데 그것도 부담이었습니다. 언니는 자식들한테 도움 못 받아요? 옆자리 동료가 물었습니다. 대답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자식들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딸이 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도 사는 게 빠듯해서요. 손주들 키우느라 힘들어 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러게요. 요즘 애들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요. 대화가 이어졌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사실 딸들이 돈을 보내주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도 각자 살기 힘든데 늙은 엄마까지 책임지게 할 순 없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자영업을 했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 했습니다. 딸들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때는 노후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만 믿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가게 운영하면서 생긴 빚만 2천만 원, 병원비로 나간 돈까지 합치면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집도 전세였기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7세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다가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었습니다. 몸을 쓰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한 달을 못 버텼습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엔 아파트 단지에서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녔지만 발바닥에 물집만 잡혔습니다. 그것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청소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루 7만 원,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월세 40만 원 내고 공과금 10만 원 내고 병원비 20만 원 내고 나면 한 달에 80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식비를 아끼려고 하루 2끼만 먹었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옷은 몇 년째 같은 것을 입었고 병원은 아파도 꼭 필요할 때만 갔습니다.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청소하고 저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쓰러지듯 잠드는 것. 주말도 없었고 휴일도 없었습니다. 쉬면 돈을 못 버니까요.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니 집에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빈손으로 갈 수 없었고 뭔가 사가자니 돈이 아까웠습니다. 무엇보다 딸 앞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건강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 희망이 없는 미래, 그저 죽지 않고 사는 것만으로도 힘겨웠습니다. 오후 2시 일과를 마치고 탈의실로 돌아왔습니다. 옷을 갈아입는데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허리가 더 아팠습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일한 탓이었습니다. 탈의실을 나서는데 복도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그냥 지나쳤는데 오늘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형광 핑크색 전단지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니어 제과제빵 무료 교육생 모집. 큰 글씨가 먼저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전단지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만 60세 이상 3개월 과정, 재료비 전액 지원 수료 후 자격증 취득 가능. 손이 전단지에 닿았습니다. 종이의 질감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빵. 얼마 만에 듣는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오래전 잊고 살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5살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빵집에 갔던 기억이 났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빵들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습니다. 크림이 듬뿍 올라간 케이크, 고소한 냄새가 나는 단팥빵, 보들보들한 식빵들. 나중에 빵집 하면 좋겠다. 그때 친구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친구는 웃으며 그래, 너라면 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꿈일 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자신에게 그런 꿈은 사치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빵 만드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딸들이 어렸을 때 생일이면 직접 케이크를 만들어줬습니다. 오븐도 없어서 찜통에 쪄서 만들었지만 아이들은 좋아했습니다. 남편도 맛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빵을 만들지 않게 됐습니다. 살림이 바쁘고 아이들이 크면서 그런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손을 떼려는데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뭔가가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제빵 교육이야. 쓸데없는 짓이지.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그거 관심 있으세요? 돌아보니 같은 팀의 막내였습니다. 막내라고 해봐야 65세였지만 이곳에선 가장 젊은 편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저 신청했어요. 어차피 공짜인데 배워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생기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배워서 뭐 하려고요? 글쎄요.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하잖아요. 뭐라도 배우면 기분 전환도 되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요즘 휴일이면 집에만 있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다가 잠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언니도 한번 해보세요. 저랑 같이 다녀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집으로 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전단지에 적힌 내용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개월 과정. 재료비 무료. 시간은 있었습니다. 청소일은 오후 근무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돈도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망설여졌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65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말이 되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불을 켜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좁은 공간, 낡은 가구들, 그리고 혼자만의 정막.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웃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건지 그저 숨만 쉬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집으로 오세요. 오랜만에 같이 밥 먹어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35만 원. 이번 주 일당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면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마이너스였습니다. 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갈게. 엄마 일이 있어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갈 형편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손주들 용돈이라도 줘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 그게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 10년? 20년? 그때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문득 오늘 본 전단지가 떠올랐습니다. 시니어 제과제빵 교육. 그 글자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해볼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른 목소리가 그것을 눌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 나이에 무슨 빵을 만들어. 시간 낭비야. 하지만 그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습니다. 밤새 뒤척였습니다. 잠이 들었다 깼다를 반복했습니다. 꿈속에서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얀 밀가루, 부드러운 반죽, 오븐에서 나오는 고소한 냄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가방을 챙기다 말고 멈췄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신청 마감이 이번 주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고민했습니다.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작은 변화라도 시도해 볼 것인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탈의실로 가는 길에 다시 그 게시판 앞을 지나갔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전단지가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전단지를 떼어냈습니다.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떨림이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결심했습니다.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이렇게 살면 됐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잖습니까? 뭔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점심시간에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여보세요. 시니어 제과제빵 교육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목소리가 밝고 친절했습니다. 그 따뜻함에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신청을 마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정말 신청을 한 걸까요? 주머니 속 전단지를 꺼내 다시 봤습니다. 접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오후 내내 일을 하면서도 마음이 들떴습니다.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진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떤 분들일까?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계란 몇 개와 김치, 그리고 시든 채소 몇 가지. 갑자기 빵이 먹고 싶어졌습니다. 마트에 가서 식빵 한 봉지를 샀습니다.
1,500원이었습니다. 평소엔 아까워서 못 샀을 금액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식빵 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버터나 잼도 바르지 않았습니다. 식빵의 맛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 은은한 단맛, 밀가루 향. 눈을 감았습니다. 이 빵을 만든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아마 공장에서 기계로 만들었겠지만 그래도 누군가 레시피를 짰을 것입니다. 재료를 선택하고 온도를 정하고 시간을 맞췄을 것입니다. 나도 만들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맛있다고 할 빵을, 한 입 베어 물면 행복해지는 빵을.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또 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좀 더 선명했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손의 감촉, 오븐문을 열 때의 설렘, 완성된 빵을 보는 기쁨. 다음 주 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65년을 살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얼마나 됐을까요? 마음 한구석에 작은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뭘 입어야 할까요? 손에 잡히는 옷이 모두 낡아 보였습니다. 결국 제일 깨끗한 추리닝을 골랐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백발을 빗으로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복지관까지는 버스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일찍 나섰습니다. 늦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일 오전의 거리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현관을 들어서니 깨끗하고 밝은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가서 물었습니다. 제과제빵 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어디서 하나요? 3층 요리 실습실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돼요. 친절한 안내를 받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히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요리하는 냄새가 났습니다. 마늘과 파를 볶는 냄새였습니다. 아마 다른 요리 수업이 진행 중인 것 같았습니다. 요리 실습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이미 몇 분이 와 계셨습니다. 모두 나이 지긋한 분들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습니다. 몇 분이 고개를 돌려봤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한 분이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실습실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6개의 조리대, 각각에 가스레인지와 싱크대가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엔 큰 오븐이 4개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반대편엔 재료 보관실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더 들어왔습니다. 모두 60대 중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20명 정도 모였을 때 강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밝은 표정에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번 제과제빵 교육을 맡은 김미영입니다. 제빵 경력 20년이 넘었어요. 강사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파티쉐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여러 호텔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개인 공방을 운영하면서 교육도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만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실습 들어갈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한 분씩 소개해 주세요. 첫 번째 분이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올해 70입니다. 손주들한테 빵 만들어주고 싶어서 신청했어요. 두 번째 분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가족을 위해서 또는 취미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일어서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65살입니다. 옛날부터 빵 만드는 걸 좋아했는데 배울 기회가 없었어요. 이번에 용기 내서 신청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직 만 끝까지 말했습니다. 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두의 소개가 끝났습니다. 강사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거예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강사가 교육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 달은 기본빵, 식빵, 버터롤, 소보루빵 등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달은 단팥빵, 크림빵, 도넛 같은 것들. 세 번째 달엔 간단한 케이크와 타르트를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수료 작품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이 배운 걸 총동원해서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거죠. 설명을 듣는 내내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저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식빵도 케이크도. 오늘은 간단하게 쿠키를 만들어 볼게요. 제과제빵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강사가 재료를 나눠줬습니다.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계량컵과 볼, 주걱도 받았습니다. 먼저 버터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해요. 주걱으로 이렇게 저어주세요. 시범을 보였습니다. 따라했습니다. 버터가 처음엔 딱딱했지만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손목이 조금 아팠지만 계속했습니다. 이제 설탕을 넣고 섞어주세요. 하얗게 될 때까지요. 설탕을 넣고 저었습니다. 색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계란도 넣고 밀가루도 넣어서 반죽을 만들어요.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손에 밀가루가 묻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수제비 만들 때 밀가루를 만진 기억이 났습니다. 반죽이 완성됐습니다. 부드럽고 탄력 있는 덩어리였습니다. 이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동그랗게 만들어도 되고 네모나게 만들어도 돼요. 자유롭게 하세요. 손으로 반죽을 떼어 동그랗게 빚었습니다. 작은 공 모양이 됐습니다. 천판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8개를 만들었습니다. 오븐에 넣고 15분 구우면 돼요. 강사가 모두의 천판을 모아 오븐에 넣었습니다.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10분쯤 지나자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하고 달콤한 냄새, 버터와 설탕이 구워지는 냄새였습니다. 실습실 안이 그 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 됐어요. 꺼낼게요. 오븐 문이 열렸습니다. 뜨거운 김이 나왔습니다.
쿠키들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져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식힌 다음에 드실 수 있어요. 각자의 쿠키를 받았습니다. 접시 위에 놓인 8개의 쿠키. 자신이 만든 것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식었을 때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바삭한 식감과 함께 단맛이 퍼졌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만든 것을 먹는다는 것, 그것도 이렇게 맛있는 것을. 자랑스러웠습니다. 맛있어요? 강사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엔 더 맛있는 걸 만들 거예요. 기대하세요. 수업이 끝났습니다. 남은 쿠키를 비닐봉투에 담아줬습니다. 소중하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이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기대됐습니다. 다음 수업이, 다음에 만들 빵이.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세상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밝고 더 선명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쿠키를 꺼냈습니다. 하나를 남겨뒀습니다. 딸에게 주려고요. 다음에 만날 때 이야기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쿠키를 만들었다고, 빵 만드는 걸 배우고 있다고. 그날 밤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빵집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손님들이 웃으며 빵을 사갔습니다.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첫 달이 지나갔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빠짐없이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식빵, 버터롤, 소보루빵을 배웠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반죽을 치대는 일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팔이 아프고 손목이 저렸습니다. 나이 든 몸이 쉽게 지쳤습니다. 어느 목요일 식빵 반죽을 하고 있었습니다. 20분째 치대고 있었지만 반죽이 매끄러워지지 않았습니다. 강사가 다가왔습니다. 힘을 더 주셔야 해요. 글루텐이 형성돼야 빵이 부드러워져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손목이 떨렸습니다. 계속 치댔지만 한계였습니다. 제가 잠깐 도와드릴게요. 강사가 반죽을 만져봤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조금 더 해야 해요. 다시 치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분도 안 돼서 손을 멈췄습니다. 손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옆자리 분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고마웠지만 거절했습니다. 혼자 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면 배울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만든 식빵은 실패작이었습니다. 오븐에서 꺼낸 빵은 딱딱하고 거칠었습니다. 속은 제대로 부풀지 않았고 겉은 너무 딱딱했습니다. 반죽을 충분히 치대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다음엔 더 열심히 하세요. 강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노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니, 능력이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실패한 식빵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무리였어. 집에 도착해 식빵을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한 조각을 잘라 먹어봤습니다. 딱딱해서 씹기도 힘들었습니다. 맛도 없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려다 멈췄습니다. 재료비가 아까웠습니다. 무료 교육이라지만 집에서 연습할 때는 자기 돈으로 재료를 사야 했습니다. 한 번 연습하는데 5,000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한 달간 집에서 일주일에 2~3번씩 연습했습니다. 한 달에 6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모양이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청소 일이나 하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쓸데없는 꿈을 꾸지 말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언니, 오늘 힘들었죠? 저도 그래요. 근데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힘내요. 짧은 문자였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는 것.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힘내볼게요. 다음 날 마트에 가서 밀가루를 샀습니다. 계란과 버터도 샀습니다. 다시 도전해 보기로 했습니다. 포기하기엔 너무 아까웠습니다. 집에서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꾸준히 힘을 줬습니다. 30분을 쉬지 않고 치댔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반죽이 점점 매끄러워졌습니다. 표면에 윤기가 났습니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탄력이 있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1차 발효를 시켰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설거지를 하고 방 청소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반죽을 확인했습니다. 2배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가스를 빼고 2차 발효를 시켰습니다. 다시 40분을 기다렸습니다. 오븐을 예열했습니다. 준비가 됐을 때 반죽을 넣었습니다. 35분 동안 오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중간중간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표면이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타이머가 울렸습니다. 오븐 장갑을 끼고 식빵을 꺼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겉은 황금색이었고 두드리면 통통한 소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식힌 후 칼로 잘랐습니다. 속이 제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기공이 고르고 부드러웠습니다. 한 조각을 떼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했습니다. 은은한 단맛과 고소한 밀가루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성공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수업 때 만든 식빵을 가져갔습니다. 강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잘 만드셨네요. 집에서 연습하셨어요? 네, 어제 만들었어요. 대단하세요. 이 정도면 프로 수준인데요. 칭찬이 쑥스러웠지만 기뻤습니다. 노력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 분이 모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빵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는 것.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 우리 단톡방 만들어요. 서로 응원하고 정보도 공유해요. 누군가 제안했습니다. 모두 동의했습니다. 단톡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름은 할매빵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단톡방은 활발해졌습니다. 누군가 성공한 빵 사진을 올리면 모두 축하했습니다. 실패하면 위로하고 조언을 나눴습니다. 레시피도 공유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함께 배우는 동료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됐습니다. 두 번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단팥빵, 크림빵을 배웠습니다. 더 복잡했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앙금을 만들고 크림을 채우는 과정이 신기했습니다. 집에서도 계속 연습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빵을 만들었습니다. 냉동실엔 빵이 쌓여갔습니다. 혼자 다 먹을 수 없어서 냉동해 뒀습니다. 어느 날 이웃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젊은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빵인데요. 너무 많이 만들어서 드시겠어요? 부부는 놀라워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와, 감사합니다. 그들의 환한 미소가 기뻤습니다. 다음 날 문 앞에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빵 정말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드시면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쪽지였지만 큰 의미였습니다. 자신이 만든 빵을 누군가 좋아한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기쁠 줄 몰랐습니다. 그 후로 종종 이웃들에게 빵을 나눠줬습니다. 다들 맛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인정받는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달, 마지막 달이 시작됐습니다. 케이크와 타르트를 배웠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생크림을 휘핑하고 과일을 장식하고 타르트 반죽을 만드는 일. 손이 떨렸습니다. 섬세한 작업이 필요했는데 관절염이 있는 손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생크림을 짤 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과일을 자를 때 칼이 흔들렸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에서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강사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중요한 건 정성이에요. 기술은 연습하면 늘지만 정성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 매일 밤 손 운동을 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였습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수료 작품을 만드는 주였습니다. 자유주제로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고민 끝에 딸기 생크림 케이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딸들이 좋아하던 케이크였습니다. 어렸을 때 생일마다 사달라고 조르던 그 케이크. 전날 밤 늦게까지 연습했습니다. 시트를 굽고 생크림을 만들고 딸기를 손질했습니다. 6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것이 제일 잘 나왔습니다. 수료식 날 떨리는 손으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시트 3장을 구웠습니다. 식히는 동안 생크림을 휘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시트 사이에 크림을 발랐습니다. 딸기를 얹고 겉면을 크림으로 덮었습니다. 짤주머니로 장식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천천히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크림이 고르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장식도 약간 삐뚤었습니다. 하지만 예뻤습니다. 무엇보다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강사와 복지관장이 돌아다니며 작품을 봤습니다. 자신의 케이크 앞에 섰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만드셨네요. 크림 상태도 좋고 딸기도 싱싱해요. 강사가 한 조각을 잘라 먹어봤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맛있어요. 단맛도 적당하고 시트도 촉촉해요. 무엇보다 사랑이 느껴져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모든 심사가 끝났습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었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상은 중요하지 않았지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최우수상은 11번 박순자님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3개월 동안 가장 열심히 하셨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노력이 이 아름다운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상장과 함께 작은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수료식이 끝나고 만든 케이크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야, 엄마가 케이크 만들었어. 오늘 올 수 있니? 엄마가요? 진짜요?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딸이 도착했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왔습니다. 케이크를 보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가 만든 거예요? 응. 3개월 동안 배웠어. 와, 대박이에요. 진짜 예뻐요. 케이크를 자르며 지난 3개월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수업 들어갔을 때의 떨림, 실패했을 때의 좌절, 성공했을 때의 기쁨, 모든 걸 나눴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시다니.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요즘 되게 밝아지신 것 같아요. 예전엔 항상 지쳐 보이셨는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신도 느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는 느낌. 손주들이 케이크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볼에 크림을 묻히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행복했습니다. 그날 밤 트로피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3개월 과정이 끝났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살아야 할까요?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시 청소 일만 하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빵을 만들지 않으니 허전했습니다. 배우던 시간이 그리웠습니다. 동료들이 그리웠습니다. 주말마다 집에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혼자서 반죽을 치대고 발효시키고 구웠습니다. 만든 빵은 이웃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다들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이거 파세요? 사고 싶은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만드는 거예요. 아깝네요. 이렇게 맛있는데. 파시면 잘 팔릴 것 같은데.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팔다니.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저 취미였을 뿐인데. 그날 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빵을 팔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후 단톡방에 누군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저 당근마켓에 빵 팔아봤어요. 팔렸어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빵과 함께 10,000원짜리 지폐가 보였습니다. 진짜요? 어떻게요? 여러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분이 설명했습니다.
당근마켓에 사진을 올렸더니 주문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수제빵이라고 했더니 관심 보이시더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동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복지관에 갔습니다. 디지털 교육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신청하고 싶은데요. 좋아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요. 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65살의 스마트폰을.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앱이 뭔지, 설치가 뭔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강사는 젊은 대학생이었습니다. 친절하게 천천히 가르쳐 줬습니다. 할머니, 여기 이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이거요? 네, 잘하셨어요. 작은 것 하나하나가 새로웠습니다. 사진 찍는 법, 앱 다운로드하는 법, 글 쓰는 법. 모든 게 신세계였습니다. 일주일 후 당근마켓 앱을 깔았습니다. 계정도 만들었습니다. 닉네임은 순자 할머니로 했습니다. 집에서 빵을 만들었습니다. 단팥빵 10개를 구웠습니다. 식힌 후 비닐봉지에 하나씩 담았습니다. 예쁘진 않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흔들렸습니다. 몇 번을 다시 찍었습니다. 제일 잘 나온 걸 골랐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할머니가 정성껏 만든 수제 단팥빵입니다. 첨가물 없이 건강하게 만들었어요. 개당 1,500원.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업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게시글이 올라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조회수만 5번 올라갔습니다. 주문은 없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누가 노인이 만든 빵을 사겠어. 포기하려던 순간 알림이 울렸습니다. 채팅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빵 5개 살 수 있을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늘 받을 수 있어요? 네, 어디로 갈까요? 주소를 받았습니다.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빵 5개를 포장했습니다.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지하철역 앞이었습니다.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님이세요? 네, 맞아요. 빵 가져오셨어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성이 열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따뜻해요. 방금 만드신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7,500원을 받았습니다. 첫 수입이었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자신의 빵을 샀다는 것, 그것이 의미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소보루빵을 만들었습니다. 사진도 조금 더 잘 나왔습니다. 할머니표 수제 소보루빵. 옛날 맛 그대로. 개당 1,500원. 다음 날 아침 확인했습니다. 주문이 3개나 들어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신없이 빵을 만들었습니다. 소보루빵 20개를 구웠습니다. 포장하고 배달 갔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꾸준히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평균 5개 정도 팔렸습니다. 일주일에 3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적은 돈이었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청소일 하루치 일당이었으니까요. 빵만 팔아도 이 정도면 괜찮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골 손님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문하는 분도 있었고, 2주일에 한 번씩 주문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리뷰도 쌓였습니다. 할머니 빵 정말 맛있어요. 시판 빵하고는 다르게 정성이 느껴져요. 첨가물이 없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어요. 아이도 좋아해요. 할머니가 직접 배달까지 오셔서 감동이었어요. 리뷰 하나하나가 힘이 됐습니다. 자신이 만든 빵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 그것만큼 뿌듯한 일이 있을까요? 2달째 주문이 점점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0개 이상 팔렸습니다. 한 달 수익이 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청소일과 병행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새벽에 빵을 만들고 낮에 청소하고 저녁에 배달을 다녔습니다. 몸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주문을 거절해야 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미안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게 고민에 빠졌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안정적인 청소 일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한 빵 판매에 집중할 것인가,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청소 일은 한 달에 150만 원을 벌 수 있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내일 일자리가 없어질 걱정이 없었습니다. 반면 빵은 불안정했습니다. 주문이 계속 들어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수입이 끊겼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빵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빵을 만들 때가 행복했습니다.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소는 돈을 위한 일이었지만 빵은 꿈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정했습니다. 청소 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65살에 하는 도전. 무모해 보였지만 하고 싶었습니다. 팀장에게 사직서를 냈습니다. 언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빵 장사를 해보려고요. 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빵 장사요? 이 나이에? 네. 한번 해보고 싶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버리고. 알아요. 근데 해보고 싶어요. 안 해보면 후회할 것 같아요.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언니가 행복하면 됐죠. 응원할게요.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모여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언니 꼭 성공하세요. 나중에 빵집 차리면 놀러 갈게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따뜻한 말들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집으로 돌아오는 마지막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3년간 다닌 길이었습니다. 이제 이 길을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설렜습니다. 새로운 시작. 65살의 새로운 도전.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청소 일을 그만둔 첫날, 이상하게 개운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알람을 끄고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였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예전엔 사치라고 생각했던 커피. 오늘은 마셔도 될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했지만 기대도 됐습니다. 이제 하루 종일 빵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당근마켓에 주문이 5개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일감이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재료를 꺼냈습니다. 밀가루, 설탕, 버터, 계란. 익숙한 재료들이었습니다. 이제 이것들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손에 힘을 주어 치댔습니다. 리듬이 생겼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을 쉬지 않고 반죽했습니다. 발효를 시키고 기다리는 동안 청소를 했습니다. 좁은 집이었지만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이 작업장이니까요. 반죽이 부풀었습니다. 가스를 빼고 성형했습니다. 단팥빵, 소보루빵, 크림빵을 만들었습니다. 총 20개였습니다. 오븐에 넣고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포장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비닐봉투와 스티커를 샀습니다. 조금 더 예쁘게 포장하고 싶었습니다. 오븐에서 빵이 나왔습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행복한 냄새였습니다. 식힌 후 하나씩 포장했습니다. 스티커에 손글씨로 썼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정성빵. 서툴렀지만 정성이 담겼습니다. 배달을 나갔습니다. 5곳을 돌아야 했습니다. 가방에 빵을 담아 버스를 탔습니다. 무거웠지만 기분은 가벼웠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단골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주문하는 젊은 엄마였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응, 따끈따끈한 거 가져왔어. 감사해요. 저희 애가 할머니 빵만 찾아요. 문 안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5살쯤 돼 보였습니다. 할머니, 빵빵. 아이가 손을 뻗었습니다. 귀여웠습니다. 봉투에서 빵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자, 여기. 고마워요.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했습니다. 나머지 배달도 마쳤습니다. 모두 고맙다고 했습니다. 맛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도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저녁이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오늘 번 돈은 25,000원. 청소 일당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이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청소 일을 그만두고 한 달 동안 모은 돈이 9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로 쓰고 나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주문이 계속 늘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SNS 하세요? SNS가 뭔데? 인스타그램이요. 거기다 빵 사진 올리면 더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니 이야기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분이 도와줬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디는 GRANDMASONJABAKERY였습니다. 자, 여기에 빵 사진 올리고요. 이야기도 같이 쓰는 거예요. 첫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오늘 만든 빵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을 썼습니다. 65살에 시작한 빵 만들기.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일 정성껏 만들고 있어요. 좋아요가 하나씩 늘어났습니다.
댓글도 달렸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응원합니다. 빵 먹어보고 싶어요. 낯선 사람들의 응원이 힘이 됐습니다. 매일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빵 만드는 과정, 완성된 빵 배달 가는 길, 일상을 나눴습니다. 팔로워가 늘어났습니다. 100명, 200명, 500명, 한 달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주문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주문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루 20개, 30개씩 팔렸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허리가 아팠고 무릎이 아팠습니다. 손목은 퉁퉁 부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주문을 제한해야 했습니다. 하루 30개까지만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매출은 늘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재료비와 포장비를 빼면 순수익이 1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청소 일할 때보다 적었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에서 만드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븐이 작아서 한 번에 6개밖에 못 구웠습니다. 작업 공간도 비좁았습니다. 더 큰 곳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상가를 임대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했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고민하고 있을 때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빵 장사 잘 돼요? 응, 그럭저럭.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요. 그래, 와라. 주말 딸이 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빵 만드세요? 응, 어때? 너무 비좁은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만드는데 이 좁은 공간에서? 딸이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습니다. 엄마, 여기 팔로워 3,000명이에요. 대박이에요. 그래, 잘 모르겠는데. 엄마, 이 정도면 가게 차려도 될 것 같은데요. 돈이 어디 있니? 보증금도 없는데. 딸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제가 돈 좀 있어요. 엄마한테 드릴게요. 안 돼.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저라도 도와드려야죠. 눈물이 났습니다. 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얼마나 필요하세요? 1000만 원 정도면. 알았어요. 제가 준비할게요. 얘야, 정말 괜찮니? 네, 엄마. 엄마 꿈 이루시는 거잖아요. 저도 돕고 싶어요. 일주일 후 딸이 10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돌아다녔습니다. 작은 상가를 알아봤습니다. 집 근처에 괜찮은 곳이 있었습니다. 5평짜리 작은 가게였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에요. 비싼 것 같았지만 마음에 들었습니다. 위치도 좋았고 깨끗했습니다. 할게요. 계약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65살에 처음으로 내 가게를 갖게 됐습니다. 남은 돈으로 기본 시설을 갖췄습니다. 큰 오븐을 샀습니다. 작업대도 샀습니다.
냉장고와 선반도 샀습니다. 돈이 빠듯했지만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물건을 들여놨습니다. 딸과 사위가 도와줬습니다. 손주들도 왔습니다. 할머니 가게 예쁘다. 손주들이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이 힘이 됐습니다. 간판을 달았습니다. 순자 할머니 베이커리. 작은 가게였지만 자랑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오픈 날이 왔습니다. 새벽부터 빵을 구웠습니다. 식빵, 단팥빵, 소보루빵, 크림빵, 진열대에 하나씩 올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찾아온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가게 오픈하셨네요. 응, 와줘서 고마워. 빵 다 맛있어 보여요. 이것저것 다 살게요. 5개를 샀습니다. 10,000원을 받았습니다. 첫 매출이었습니다. 손님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주민들도 구경 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빵이 다 팔렸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50개를 준비했는데 다 팔린 것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정리했습니다. 매출을 계산했습니다. 70,000원이었습니다. 첫날 치고는 대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우리 빵집 차렸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대답 같았습니다. 잘했어, 잘했어. 그날 밤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챕터 7 부활과 변화 산막 마이너스 위기 극복. 가게를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빵을 구웠고 매일 손님이 왔습니다. 단골도 생겼고 소문도 났습니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할머니, 이 빵 너무 딱딱한데요? 확인해 보니 정말 딱딱했습니다. 오븐 온도를 잘못 맞춘 것이었습니다. 새 오븐이라 아직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꿔드릴게요. 환불해주고 새 빵을 드렸습니다. 손해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빵이 제때 안 구워졌습니다. 오븐이 한계라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다 그냥 가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후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허리를 다쳤습니다.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옮기다가 삐끗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허리 디스크예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한동안 쉬셔야 해요. 쉴 수가 없는데요. 가게를 해야 하는데. 그래도 쉬셔야 합니다. 더 악화되면 큰일 나요. 집으로 돌아와 누웠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심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올렸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일주일간 쉽니다. 죄송합니다. 댓글이 달렸습니다. 할머니, 건강 챙기세요. 푹 쉬시고 돌아오세요. 걱정 마시고 회복하세요. 따뜻한 말들이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이면 얼마나 많은 손님을 놓칠까. 매출이 끊기면 월세를 어떻게 내지. 딸이 왔습니다.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혼자 다 하려고 하시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모든 걸 혼자 했습니다. 반죽부터 포장, 판매까지 65살의 몸으로 감당하기엔 무리였습니다. 엄마, 사람 쓰세요. 돈이 어디 있니? 그래도 이렇게 몸 상하면서까지 하시면 안 되죠. 딸의 말이 옳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허리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반겨줬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걱정했어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쉬는 동안 월세는 나갔고 재료는 상했습니다. 손해가 컸습니다. 무리해서라도 벌어야 했습니다. 다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한 달 후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처에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가게였습니다. 손님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할인 행사도 하고 포인트 적립도 해줬습니다. 작은 가게로서는 경쟁이 안 됐습니다.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벌던 것이 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계속해야 할까? 포기해야 할까? 다시 청소 일을 알아볼까? 어느 날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손님이 너무 줄어서 할머니 빵은 특별해요. 대형 베이커리랑은 달라요. 정성이 느껴지거든요. 고마워. 근데 현실은 할머니, SNS 더 활용하세요.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할머니의 이야기를요. 그분의 조언대로 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이야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65살에 시작한 도전, 실패와 성공, 힘들지만 행복한 일상. 반응이 왔습니다. 팔로워가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5,000명, 10,000명, 20,000명. 언론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지역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65세에 시작한 베이커리, 할머니의 도전. 기사가 나간 후 손님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가게 앞에 줄이 섰습니다. 빵이 금방 동났습니다. 예약 주문도 쏟아졌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번엔 정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복지관에 연락했습니다. 같이 교육받았던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파트타임으로 일할 분 없으세요? 세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같은 처지였습니다.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급여는 많이 못 드려요. 시간당 10,000원. 괜찮아요. 같이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동료들이 합류했습니다. 셋이서 역할을 나눴습니다. 한 분은 반죽, 한 분은 성형, 한 분은 포장과 판매. 일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혼자 할 때보다 3배는 더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언니,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응, 그렇게 하면 돼. 서로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웃으며 일했습니다. 가게는 작은 공동체가 됐습니다. 매출이 다시 올랐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습니다. 인건비 내고 월세 내고 재료비 내고 나면 1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함께 일할 동료도 생겼으니까요. 프랜차이즈 베이커리가 옆에 있었지만 이제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그곳대로, 이곳은 이곳대로 특색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저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편리함을 찾아 프랜차이즈에 갔고, 어떤 이는 정성을 찾아 이곳에 왔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공존이었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니어 창업 특집을 준비 중인데 할머니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방송 출연은 처음이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촬영 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65살의 도전, 실패와 좌절, 그리고 다시 일어선 이야기.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도전하세요.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전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주문, 그리고 취재 요청. 가게는 더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바쁨이었습니다. 챕터 8 마스터로 귀환 산막 마이너스 완성과 새로운 시작.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게를 연 지 1년이 됐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힘든 일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하지만 버텼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1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30명이 모였습니다.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1년 전 수료식 때 만들었던 딸기 생크림 케이크. 이번엔 훨씬 잘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인사를 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감사하죠. 맛있는 빵 만들어주셔서. 할머니 덕분에 행복해요. 손님들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의 추억, 재미있었던 일들, 앞으로의 계획. 할머니, 지점 내실 생각 없으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작은 가게로 충분해. 크게 벌고 싶은 게 아니야. 그냥 좋아하는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진심이었습니다. 돈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행복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정리를 했습니다. 동료들이 도와줬습니다. 언니, 우리 1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어요. 그러게.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제 우리도 전문가 됐어요. 모두 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1년 동안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조용한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진열대, 오븐, 작업대. 하나하나가 자신의 땀과 눈물이 담긴 것들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이 거리에서 자신의 꿈을 이뤘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1년 축하드려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 딸아. 내 덕분이야. 엄마도 사랑해.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복지관으로 갔습니다. 제과제빵 교육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수강생이 아니라 강사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실제로 베이커리를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수강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앞으로 나갔습니다. 긴장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에 빵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 배우기 시작했을 때의 두려움, 실패의 순간들,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수강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빵을 가르쳐 드릴게요. 단팥빵이에요.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수강생들과 함께 반죽을 했습니다. 1년 전에 자신이 생각났습니다. 서툴고 두려웠던 그때. 천천히 하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수해서 배우는 거니까요. 1년 전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을 전했습니다. 빵이 완성됐습니다. 모두 성공적이었습니다. 수강생들이 기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한 분이 말했습니다. 70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저도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보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어요. 꼭 도전해 보세요.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복지관을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 아닐까? 일주일 후 가게에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났던 그 70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당근마켓에 빵 팔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축하드려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용기를 주셔서요. 그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보다 값졌습니다. 계절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2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매출도 꾸준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됐습니다. 무엇을 만들까? 누가 올까?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어느 날 딸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들이 자랐습니다. 할머니, 저도 빵 만들고 싶어요. 큰 손주가 말했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작은 앞치마를 입혀줬습니다. 함께 반죽을 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열심히 치대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려워요. 처음엔 다 그래. 계속하면 잘하게 돼. 할머니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응, 할머니도 많이 실패했어.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응, 포기하지 않았어. 왜요? 좋아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리고 할머니한테 너희들이 있으니까. 손주를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빵이 완성됐습니다. 손주가 만든 첫 빵이었습니다. 모양은 삐뚤었지만 예뻤습니다. 할머니, 제가 만든 거예요. 응, 정말 잘 만들었어. 나중에 크면 저도 할머니처럼 빵집 할래요. 손주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의 꿈이 이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정리했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여인은 1년 전과 달랐습니다.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있었습니다. 빛이 있었습니다. 웃어봤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웃는 법을 다시 배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행복해. 정말 행복해. 우리 딸도 잘 크고 손주들도 건강하고 나도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집으로 걸어가는 길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65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두려워도 도전해서 다행이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서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이제 따뜻했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어떤 빵을 만들까? 어떤 손님을 만날까?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65살 인생의 후반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꿈이 있고 희망이 있다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세상은 넓고 기회는 많고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도전하세요. 살아보세요. 그렇게 65살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이 계속됩니다. 매일 빵을 굽고 사람들을 만나고 행복을 나누며. 이것이 진짜 성공입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행복.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사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65살에 찾은 행복.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오븐을 켤 것입니다. 반죽을 치댈 것입니다. 빵을 구울 것입니다. 그리고 웃으며 손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행복입니다. 65살 할머니의 두 번째 인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행복할 수 있을 때까지, 꿈꿀 수 있을 때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작은 베이커리에서 매일 아침 빵을 굽는 할머니. 그분의 얼굴엔 주름이 있지만 행복한 미소가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두려워 말고 도전하세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